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이 조심을 해야 하는지 저희가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이 하지정맥류를 유발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저희가 차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굉장히 늘씬한 아가씨. 모델임을 뭐 한눈에도 딱 짐작해 하는데요. 자, 글쎄요. 어떨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일하는 여성, 모델, 교사, 서비스업. 이렇게 이 서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하지정맥류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1분에 60회에서 100회 정도씩 피를 짜줌으로써 온몸으로 피를 보내주게 되죠. 네. 다리 쪽으로 간 그 피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려면 그것을 보내주는 역할은 무엇이 할까요? 그거는 종아리 근육이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 발 한 발 걷는 것 자체가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 거고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종아리 근육 안에 있는 혈관이 네. 꽉 눌러져서 피를 심장 쪽으로 쭉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모델처럼 서서 일하시는 여성들처럼 가만히 서서 계신 분들은 종아리 근육이 심장 쪽으로 피를 보내주는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게 되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서서 일하시는 분들, 모델, 교사,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지정맥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네. 자, 두 번째는 그림이 다리를 꼬고 앉은 여자분.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꽉 끼는 부츠를 신은 여자분이에요. 네,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주 다리를 꼬시는 사람, 그리고 또 꽉 끼는 속옷과 부츠를 착용하시는 분. 여성들은 몸매를 좀 보정하기 위해서 코르셋 같은 걸 입는데 그것도 안 좋군요. 예,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다 같은 원리인데요. 다리를 꼬고 오래 앉아 있으면 허벅지나 종아리 부분이 눌리게 되겠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 거고 네. 또 꽉 끼는 부츠를 끼고 있으신 분들은 네. 장단지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해야 심장 쪽으로 피를 보내줄 텐데 항상 수축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거고요. 코르셋처럼 복부 부위를 압박하게 되면 다리 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혈관도 같이 압박이 되겠죠. 예, 당연히 방해를 받아서 하지정맥류가 생길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네. 네. 참, 이 옷맵시 좀 멋지게 하려다가 아주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자, 이 그림을 보면요. 굉장히 좀 그 체중에 무게감이 있는 분이세요. 자, 이런 분들. 비만. 글쎄요, 비만함이 그 몸에 여러 가지 좀 둔한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하는데 이게 하지정맥류 이것도 연관이 있을까요? 비만과? 예, 비만도 연관이 있고요. 우리가 지방 1kg라고 하면은요, 제 양손 주먹을 합친 정도의 크기가 지방 1kg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뚱뚱하셔서 비만이 있으셔서 배에 지방 2kg, 3kg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혈관이 눌릴 가능성이 더 많을 거고요. 이런 물리적인 저항이 있을 뿐더러 고지혈증이나 또는 동맥경화나 이런 혈관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를 일으킬 여러 가지 요인들이 더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정맥류를 자가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네. 평소에 못 보던 혈관들이 내 다리에 생긴 것을 보면 그러면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혈관은 가느다랗게 거미줄 모양으로 보이는 혈관에서부터 또 새끼손가락 크기의 굵기의 그런 혈관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증상들을 보고 의심을 해야 되는데요. 집에 왔을 때 다리가 많이 무겁다든지 아프다든지 피곤이 잘 안 풀린다든지 또 다리 쪽에 피부병이 생겼는데 잘 낫지 않느냐든지 또는 일정 부분 어느 부위가 좀 약간 새카맣게 변한 듯한 모습이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전문의를 찾으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저는 유난히 손이나 팔에 하지정맥류에서 보이는 그런 증상들이 보이는데 이런 거는 상지정맥류 아닙니까? 예, 맞죠. 예, 상지정맥류죠. 그건 이제 손의 정맥류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다리 쪽은요. 우리가 인간은 서서 생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다리 쪽으로 압박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리가 무겁고 불편하고 하는 증상이 많은데 손은
대부분 미용적인 측면이 줍니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연세가 많이 드시게 되면 몸에 지방층이 빠지게 되죠. 네. 그래서 손 같은 데도 지방층이 빠지면서 가느다라지면서 혈관이 도드라져 보여서 이거 보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일정 부분 치료는 가능하십니다. 네. 레이저로 간단하게 시술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하지정맥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찾는 거는 혈관 초음파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큰 혈관에 문제가 없고 네. 다리 중간중간에서 나오는 조그만 혈관들의 문제인 경우에는 혈관 경화제를 사용해서 네. 그 혈관들을 녹여서 막아버리는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만약에 큰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경화 치료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레이저 정맥 폐쇄술을 한다든지 또는 혈관을 끄집어서 없애버리는 발거술을 한다든지 또는 정맥 절제 수술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이 올바른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을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한 운동 중에 하나는 네. 이걸 다리라고 그러거든요. 발목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운동을 하세요. 이거 자체가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는 운동입니다. 걷기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10분에 1회, 1회당 10번씩 이렇게 운동을 해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육류보다는 섬유질이 많은 야채 등을 먹는 것이 더 좋고 마지막으로 조금이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압박 스타킹은 혈액순환을 다리 쪽에서 심장 쪽으로 올려주고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즉 모아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면 치료에 있어서 예방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봉근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살림의 여왕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살림의 지혜, 그리고 건강의 지혜가 있으신 살림의 여왕님들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그리고 전화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은 감각 있는 금요일 기다리고 있죠. 가족공간 인테리어 제2탄 리폼으로 단장한 가족공간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